원장님, 저는요 유산균을요 매일 먹는데요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유산균이 효과가 없나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언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뭐 별의별 걸 다 물어봤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봤어. 유산균을 어디다 보관해요? 그랬더니 햇빛이 잘 드는 창가 테이블에다 딱 놔뒀대. 네, 그래서 내가 여지껏 헛거 먹었어요. 그랬더니 왜요? 이러는 거예요. 유산균은 생균이잖아요. 생균. 그죠? 네, 섭씨 25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힘들어해. 그러다가 체온 36.5도, 37도 올라가잖아요. 사멸하기 시작해요. 다시 얘기해서 그분은 뜨끈뜨끈한 햇빛에다가 애들을 가려가지고 다 죽여가지고 유산균 사체만 먹는 거야.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없다? 아예 없진 않지. 유산균 사체도 나름 효과가 있지만 생균하고는 완전히 극단적인 차이가 날 정도로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유산균은 어떤 유산균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관하느냐도 중요해요. 차라리 여름철에 자신 없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돼. 냉장고에 차라리 넣어놓는 게 낫지. 그거를 그냥 뜨끈뜨끈한 데다가 날 더운데 집에다가 그것도 전기료 아낀다고 나 나가 있을 때는 다 꺼버리고 나가잖아요. 그죠? 실내 온도가 막 31도, 32도 막 올라가죠. 그죠? 거기다가 창가에 햇빛 따뜻하게 드는 데다가 놔뒀으니까 애가 푹 익었지. 네. 그래서 좋은 유산균은 이제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관한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유산균이 도대체 종류가 그렇게 많은데 뭐 유산균 제품 시중에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도대체 유산균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퀘스천 마크. 그죠? 네. 궁금하지 않아요? 어떤 유산균이 도대체 좋은 유산균인가? 근데 유산균은요, 그냥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총 5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인종이, 그죠?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뭐 이런 식으로 인종이 나뉘듯이 유산균도 5가지 종류가 있는데 5가지 종류의 총 19가지의 기능성이 있는 유산균이 19가지예요. 나머지 다른 것도 있지만 기능성 인정을 받지 못한 애들이에요. 유산균은 유산균인데 별로 있으나 마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어 라고 하는 유산균이 총 19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유산균의 종류, 그 다음에 또 유산균의 필요성, 그다음에 어떤 유산균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유산균 19가지 가운데 제일 독종이 있어요. 야, 이놈은 아주 유산균 업계에서 그냥 소문나서 제 독종에다 제 건들지 말아라. 네. 누군지 알아요? 바로 김치 유산균이에요. 김치 유산균이 유산균 19가지 가운데 제일 독종이에요. 네. 유산균이 산성, 그 다음에 뭐 짠 거, 그다음에 향신료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유산균은 그 근처에 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김치 유산균은 그 김치가 익으면 익을수록 산도가 올라가잖아요. 쉬워지니까, 그죠? 예,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마늘, 온갖 매운 거 다 때려 넣었잖아. 그런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얘는 엄청나게 독종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유산균 가운데서 가장 산성에 강하고 온갖 향신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장까지 가는 애가 김치 유산균이에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또 김치 죽어라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네. 특히 애기들 왜 잘 안 먹잖아요, 김치. 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먹으라고 막 김치를 이렇게 물에 씻어서라도 애들을 먹였는데 요즘은 또 애 승질 버린다고 먹기 싫다는 건 또 안 먹여.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약해. 네,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오늘은 기왕 얘기 나오는 김에 면역력까지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상분만인 경우에 아이가 탁 양소가 터지면서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순간 유산균 샤워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게 뭐예요? 랍토코커스균이라고 하는 종류예요.
랍토코커스 속에 포함되는 유산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김치 유산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아는 비엔알17이라고 하는 비엔알신이라고 하는 다이어트용 유산균, 그죠? 그 다음에 여성 뭐 건강을 위한 유산균, 이 모든 게 랍토코커스 속에 포함되는 유산균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 엄마의 산도를 통과하면서 뒤집어 쓰는 유산균도 랍토코커스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랍토스라고 하는 유산균이 랍토코커스 속에 포함된 유산균의 종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게 바로 랍토스라고 하는 랍토코커스 속에 포함되는 유산균이다. 그 다음에 랍토바실러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이런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유산균을 가장 처음 발견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메치니코프 박사예요. 메치니코프가 1900년도에 인간의 장수의 비결을 찾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데 불가리아의 그 산속 마을에 들어갔더니 100살 넘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100살 넘었대. 엄청 많아요. 근데도 막 씩씩하고 건강해요.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뭘까 그래갖고 유심히 생활 습관을 봤더니 매일 그 사냥 젖으로 만든 요구르트, 그 시큼한 요구르트를 매일 먹더래요. 그래서 그 요구르트를 가져다가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비피더스 유산균이 잔뜩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균을 쥐를 상대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쥐를 100마리를 놓고 반쪽은 안 먹이고 그 다음에 반쪽은 자기가 만든 비피더스 균을 매일 먹였대요. 그 결과 생존율이 무려 2배 차야. 2배. 네, 그래서 인간 장수의 비결은 바로 뭐예요? 유산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는요, 무균 상태예요. 유산균도 없어요. 몸속에. 유산균이 없어요. 네, 완전히 무균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애기들이 뭐 먹어요? 모유 먹자. 모유, 그죠? 모유를 딱 먹는 순간에 장 속에 유산균이 엄마의 젖을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유 안 먹은 애들이 덜 건강해요. 이유는 왜 그러냐? 첫 번째, 유당 분리뇌증 가진 분들 있잖아요. 유당 분해가 안 되는 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유당 분리가 안 돼요. 왜? 유당 분리 유산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 젖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진화하는 거예요. 내 장이. 유당을 분리할 수 있도록. 유당 분리가 안 되는 분들은 우유로 만든 유제품뿐만 아니라 뭐 일반 육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소화를 못해요. 단백질 소화도 못 시켜요. 네, 그래서 애기들이 엄마 젖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그 뭐 분유 요새 좋던데 분유 속에 유산균이 있을 리가 없어요. 유산균을 넣어서 조제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죽은 상태예요. 왜? 고온 살균을 통해서 밀봉돼서 만들어진 제품이고 유통기간도 길잖아요. 생균이 들어가서 살아있을 리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요즘은 산모들이 뭐 제왕절개 수술도 많이 하고 뭐 몸 이뻐지게 한다고 아예 붙들어 매갖고 아예 그냥 모유도 안 먹이고 하는 산모들이 있던데 그거 정말 무식한 거예요.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정말로. 봐요. 어려서 먹은 거라고 엄마 젖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따만큼 큰 거지. 제 나이에 이 정도 키면 작고 귀엽고 앙증 맞은 거죠? 네. 그죠? 네. 제가 이제 키가 180이니까 제 연령대에서 이 정도 키는 드물어요. 저 맨날 칠판 뒤에, 교실 맨 뒤에 앉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지. 맨 뒤에 앉은 놈들은 공부를 못해요, 원래. 꼴랑 법대밖에 못 나왔잖아. 아유, 서울대 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또 저희 집은 목장을 했잖아요. 아주 그냥 먹고 죽을 만큼 그 우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우유야. 징글징글해. 소주 냄새가 맡고 아주. 예.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장내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내축, 그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뇌와 장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분을, 그죠? 좌지우지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 뇌에서 나올까요? 장에서 나올까요? 행복 호르몬이 뇌에서 나올까? 장에서 나올까? 뇌에서 나온다. 손 들어봐. 하나, 앉아. 내가 이래서 강의할 맛이 난다니까. 왜? 어제 한 얘기 오늘 또 해도 몰라.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 줄 알아. 자, 우리 장에는 면역세포의 70%가 살아요. 맞죠? 면역세포의 70%가 어디에 있다? 네, 장에 존재한다. 그죠? 맞죠? 네, 이 장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만들어져요. 네, 장에서 만들어진 호르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뇌는 기뻐해요. 다시 얘기해서 옛날 항우장사 있었잖아, 중국에. 항우장사의 아름다운 여인, 네? 초이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쁘대. 세상 양귀비보다 더 이쁘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모습이 뭐 생글생글 웃고 환하고 밝고 이런 게 아니라 살짝 인상을 찌푸리면서 미간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이렇게 항상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천하의 절색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빤빤하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이쁜 여자가 이러고 빤빤하게 쳐다보면 부담스럽거든. 그죠, 실장님? 이쁜 여자가 실장님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 부담스럽지. 예. 네. 대답 잘해야 돼. 집에 가서 죽을 수가 있는. 부담스러워. 외면하잖아. 예. 그런데 어떻게 이쁜 여자가 살짝 고개 숙이고 눈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살짝 이러고 있으면 궁금해서 한번 살짝 보게 되잖아. 원래 견눈질로. 대답 잘해야 돼요. 안 본대. 예. 실장님은 뭐 견눈질이라도 안 봐. 근데 나는 봐. 궁금해서 왜 인상을 쓰고 다니나.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이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그렇게 호리호리하고 이쁘고 피부도 하얗고 그랬는데 사실은 속이 장이 소화가 안 돼갖고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서 섭식장애가 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야리야리하고 그냥 가엾고 그냥 제대로 뭘 못 챙겨 먹고 그러니까 항우가 뭘 걷어 먹이느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어서 결국에 죽었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랑한테 잘 보이고 싶으면 조금 덜 먹어봐. 네? 살짝 인상 쓰면서 덜 먹어봐. 그러면 또 뭐 걷어 먹이느라고 그럴지 걷어 찰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쁨 받을 수도 있다. 좀 여리여리하면. 아무튼 이 장이 안 좋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 사람이. 맞잖아요. 불쾌하잖아 뭔가.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요즘 노인정 가면은 자랑거리가 자식 자랑보다 아침에 화장실 가서 쾌변 본 게 더 자랑거리래. 나 아침에 변 봤어. 아침에 아주 그냥 큰일 하고 왔어. 아유 시원해 이러면 그게 자랑거리라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유산균이 줄어들거든. 그게 왜 그래요? 유산균이 줄어들으니까 이제 배변 활동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나이신 분들 전부 다 막 그 변비 생겨가지고 화장실 못 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변 보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자랑보다도 이제 변 보는 게 더 자랑인 나이가 온다니까. 네, 공평해요. 이쁜 여자나 안 이쁜 여자나 똑똑한 여자나 멍청한 여자나 돈 많은 여자나 가난한 여자나 80대가 되면 다 공평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공평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미리 챙겨서 건강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 장뇌축을 연결하는 면역 시스템과 그 다음에 행복한 기분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유산균의 역할인데 이 유산균들이 종류가 5가지인데 얘네들이 사는 동네가 다 달라요. 사는 동네가 다 달라요. 유산균. 네.
어디서 살아? 입에서도 살고 위에서도 살고 장에서도 살고 그죠? 네. 소장, 대장, 그 다음에 생식기까지 사는 동네가 다 달라. 그 역할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유산균을 사 먹을 때 어떻게 사 먹는 줄 알아요? 쿠팡에 들어가서 쿠팡 추천 순으로 사든가 제일 싼 거 사든가 아니면 내가 아는 브랜드 그죠? 뭐 제약회 종근당 거 뭐 요새 많이 팔대 그런 걸 사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까다로운 장 환경을 갖고 있어요. 일단 김치를 먹잖아. 맵고 짜고 그냥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김치가 유명해져서 맛있다 하지만 처음 우리나라 음식 먹는 사람들은요 며칠 전에 재밌는 얘기가 있었다. 저희 처형이 강릉에서 횟집을 한다 그랬잖아요. 태국 사람들이 태국 관광객들이 120명이 왔다 단체로. 네. 근데 이제 횟집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쪽에 120명, 한쪽에 100명 해갖고 240명, 220명을 받았대. 근데 얘네들이 뭘 시켰는 줄 알아요? 우럭 매운탕. 한 가지로. 우럭 매운탕 한 가지로. 그러니까 회 뭐 이런 것도 잘 안 먹는데 걔네들은. 날 것도. 그래갖고 우럭 매운탕으로 220인분을 주문을 받아갖고 그냥 막 하루 종일 죽는 줄 알았대. 근데 얘네들이 매운 걸 못 먹잖아요. 아니 밥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데 밥 따로잖아. 그런데 가면 근데 밥은 안 시키고 우럭 매운탕만 시켰대. 그러니까 앉아갖고 이 사람들이 반찬하고 우럭 매운탕만 먹으니까 맵고 짜고 난리가 났지. 막 그냥 얼굴이 빨개져갖고 땀 질질 흘리고 난리가 났대. 그래갖고 밥 좀 달라고 가이드가 그래서 밥을 하나씩 줬대. 원래 한 개당 1,000원씩 받는데 근데 갑자기 220명이 밥을 달라는데 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옆집 가서 빌려오고 막 난리가 났대. 그랬는데 밥을 얼마나 맵고 짠지 한 공기만 먹는 게 아니라 막 두 공기씩 먹더래. 짜니까. 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은 이 맵고 짜고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단련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육식을 위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감자나 생선 이런 것도 그냥 뭐 피시앤칩스, 그죠? 치킨앤칩스 해갖고 다 튀겨 먹잖아, 애들이. 다 튀겨서 먹잖아. 그게 다예요. 튀겨갖고 소금 뿌려 먹는 게 다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온갖 향신료부터 해서 다 때려놓고 그냥 맵고 짜고 막 뜨겁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 환경이 제일 지독해. 혹독해. 그래서 유산균들이 아주 한국 사람만 보면 아주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줘. 아우 진짜 더럽게 살기 힘들어. 한국 사람 장은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 맨날 뜨거운 거 들이붓고 매운 거 들이붓고 짠 거 들이붓고 막 그냥 막 마늘에 그냥 고추에다가 심지어는 고추장에다가 고추를 찍어서 먹기도 해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장 환경이 거기다가 장이 또 길어요. 서양인들보다 무려 30cm나 길어 장이.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진짜. 그런데 이 한국 사람 장에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유산균은 있다 없다? 있다. 장에서 생존하는 유산균이 있다. 그래서 어떤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 사람의 장내 환경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입니다. 우리는 딴 거 가릴 거 없어요. 한국 사람에 맞는 유산균을 찾아 먹어야 돼요. 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들은요, 제가 얘기했던 스테레코커스, 락토바실러스, 빅터박테리움, 또 뭐가 빠졌지? 네. 이렇게 5종류의 유산균이 있거든요. 여기에 총 19가지의 유산균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일일이 골라서 배양을 하거나 골라 먹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발음도 일단 안 되잖아. 그죠? 예. 네. 근데 일단
한국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 랍토코커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까 얘기했던 비에날 습질이라든가 뭐 랍토 그 바실러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애들이 랍토코커스 속에 속해. 제일 대중적이면서 한국 사람에 가장 많아요. 근데 얘는 어디서 서식 환경이 어디냐면 소장에 많아요. 네? 소장에. 다시 얘기해서 소장은 뭐예요?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위산과 담즙산이 가장 많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소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식을 하려면 아주 독종들만 있어야 되거든요. 이 랍토코커스 속에 김치 유산균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개발한 유니베레가 개발해서 특허를 낸 또 독종 유산균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알로에 유래 유산균. 예. 이건 우리 독점 특허예요. 전 세계. 알로에를 발효시켜서 거기에서 찾아낸 유산균. 알로에 유래 유산균이 바로 랍토코커스 속에 해당됩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냐? 소장에 있으면서 장내 소장의 환경을 바로 영양분을 흡수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면서 면역력도 끌어올려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복 호르몬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상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랍토코커스 속에 있는 유산균이 중요한데 얘네들은 거의 소장에 많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배변 활동은 어디서 나오나요? 배장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배장에서 습기와 그 다음에 독소 걸러내고 나머지만 적당한 붓기로 뭉쳐가지고 배변 내보내는데 또 이 대장에서의 그 발효 과정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비피도박테리움 속에 해당되는 애가 바로 대장 속에서 많이 살아요. 네. 대장 속에서 얘네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은 또 어디서 골라내냐? 그죠? 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들은 우리가 일일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름으로 불러내면 더 웃겨요. 그래서 뭐 이름도 종류도 엄청 많아요. 조사해보면 종류가 뭐 읽지도 못하겠어요. 랍토바실러스에는 뭐 랍토코커스, 프리우스, 뭐 트라늄, 뭐 노스우스, 뭐 케이시스, 시케이스 뭐 등등등등 해서 이름도 막 읽기도 어려워. 이게 다 저기 영어도 아니고 뭐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대장이나 그 다음에 뭐 락토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만약에 소장에도 있지만 또 락토바실러스균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생식기 건강에도 또 한 몫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스트레코커스라든가 엔테로코커스는 소장과 대장에도 존재를 하지만 일부는 구강에도 있어요. 우리 구강에도 유산균이 좀 존재하거든요. 예, 구강에도 입 안에도 균이 있어요. 유산균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찾아내기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좋은 유산균을 구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유산균은요, 우리 어떤 아파트가 좋아요? 신축 같은. 그냥 신축이면 아무거나 다 들어가요? 프리미엄.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브랜드 아파트라고 그러죠. 맞죠? 네. 백화점 하면 생각나는 거. 롯데, 현대. 그렇지. 네. 신세계. 그렇지. 너 딱 나오잖아. 그죠? 예. 자동차. 현대. BMW라고 해야지. 아, BMW. 눈치가 없어. 예. BMW. 며칠 전까지는 현대였는데 지금은 BMW로 바뀌었어. 예. 자동차 하면 BMW. 맞죠, 본부장님? 네. 예. 국산차. 자. 예. 할인점. 이마트.
아니 할인점 물어봤더니 편의점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이마트 자, 껌은? 롯데껌. 그렇지. 운동화는? 야, 역시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산균도 브랜드가 있다. 유니베라. 유니베라는 유산균 브랜드. 유산균만, 프리미엄 유산균만 생산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요. 듀퐁사라고. 유명하죠? 듀퐁이 원래 섬유 제조 회사인데 유산균 쪽도 만들어요. 듀폰이라고 하는 회사. 그거 외에도 유럽계에서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 유산균은 인식표가 있어요. 고유번호. 유산균은 고유번호가 분명히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막 부르든 고유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BNR 17. 이거 딱 보면 알죠? BNR 17 유산균. 뭐예요?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기능을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유산균이에요. 하지만 고유 명칭은 BNR 17이에요. 그런데 시중에는 비에날신이라는 한글로 적어갖고 다이어트, 비에날신 이렇게 해서 팔잖아요, 그죠? 비에날신, BNR 17인데 BNR 17이 아니고 신 이런 식으로 해서 얇아진다 다이어트로. 근데 여기에 반드시 비에날신이던 뭐 배가 날씬하던 BNR 17이라고 하는 고유번호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건 다 짝퉁이에요. 짝퉁. 나이키가 아니고 어떻게? 니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짝퉁이다. 그러면 고유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는 표시 성분 뒷면에 딱 보면 고유번호가 있냐 없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여성들 또 뭐 건강을 위한 유산균도 팔잖아요. 그죠? 예, 얘도 GR1이라고 하는 고유 코드가 있어요. 이렇게 고유 코드가 있는 제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짝퉁 유산균에 안 걸리는 거예요. 고유 식별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유 식별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장균수예요. 보통 보장균수하고 투입균수하고 헷갈리거든요. 보장균수는 장까지 살아서 정착되는 마지막 최종 생존하는 균수가 보장균수예요. 투입균수는 뭐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다 살아서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장균수는 우리 식약처 기준으로는 10억에서 100억까지예요. 균수가 10억에서 100억까지가 돼야 어떻게 해요? 기능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투입 균수라고 적은 것 아니면 그냥 균수라고 적은 거 안 돼. 보장 균수 반드시 보장 균수라고 돼 있어야 되고 이게 영어 표기로는 CFU라고 표기가 돼요. CFU 보장균수. 그래서 저희 이전 리뉴얼 제품 이전 제품은 50억이었죠. 근데 이번에 리뉴얼 되면 100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예요?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제시한 최고의 기준치를 맞췄어요. 100억. 먹으면 한 번 먹을 때마다 100억 마리가 살아서 장에 정착이 되는 정착. 최종 생존 균수. 그래서 보장균수 이거 중요해요. 기껏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살아서 장에 정착하지가 않아. 그럼 먹어나 마나잖아요. 그죠? 네. 네, 먹어나 마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보장균수라고 해요. 그래서 보장균수가 최대치에 가까울수록 좋은 유산균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코팅 기술이에요. 코팅 기술. 네. 왜냐면 우리 인체가 특히 한국 사람은 위산, 그 다음에 담즙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맵고, 짜고, 뜨겁고 이런 걸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내 환경이 유산균한테는 완전히 지옥 훈련이야. 예? 거의 뭐 공수부대 지옥 훈련 한 달짜리 들어가는 거에 맘먹을 정도로 아주 유산균들이 싫어해. 그럼에도 살아야 되니까 우리 한국인의 장 속에 생존하고 있는 유산균은 일반 보병이 아니라 특수전 UDT나 뭐 해병대, 예? 그다음에 공수부대 뭐 이 정도 707 특공여단 이런 애들이야. 아주 특수한 애들만 살아남아. 얘네들 특징이 뭐냐? 코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에 녹지 않고 알칼리에서만 녹는 코팅제를 쓰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코팅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유니베라 같은 경우에는 특허받은 4중 코팅. 한 번 코팅도 아니고 2번 코팅도 아니고 3번 코팅도 아니고 4번을 코팅을 합니다. 무려 4번을 코팅을 해요. 그래서 4번의 코팅을 통해서 산까지 무사히 살아서 내려가는 그런 코팅 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산균을 드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 가운데 특히 저렴한 것들, 생균, 뭐 고장균수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해요? 코팅, 뭐 나노 코팅, 무슨 코팅 캡슐, 뭐 이런 것들이 코팅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걔네들은 먹으나 많아요. 왠지 싸더라. 왜냐면 이 코팅 기술이 특허기 때문에 이게 제조 공정 가운데 코팅 공정이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비싸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아니면 미국에서 만든 그냥 완성품 벌크로 사다가 어떻게 소분해서 판매하는 이런 제품들은요 먹으나 많아요. 그래서 국적불명이나 아니면 수입 완제품들 시중에 파는 거 있죠. 특히 미국,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에서 만든 거라고 유산균 막 들여와서 수입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소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것들 있죠? 드시지 마세요. 지인들 집에 가갖고 뭐 이렇게 뭐 유산균 먹어 자기야? 먹어 줘봐. 그래서 이렇게 까봐갖고 그냥 뭐 깍대기만 한글이고 내용물은 보니까 대충 뭐 그런 수입산들이다 먹지 마라 그래요. 거기다 보관 또 어디다가 해? 또? 그냥 뭐 아주 보란듯이 또 그냥 뭐 뜨끈뜨끈한 식탁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맨날 이렇게 두둑히 싸놓고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효과가 1도. 그런 거를 먹어라.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4번째.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증 마크. 기능성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기능성 인증 마크. 그래서 우리 제품에도 있죠, 그죠? 이렇게 해갖고 웃는 모습으로 돼 있고 여기다가 기능성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능성 인증 마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 일일이 검사를 해서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들이에요. 기능성 인증 마크가 없는 제품은 제약회사 거라 해도 드셔봤자 효과가 없어요. 아니 제약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글쎄 제약회사에서 만들었지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을 못 받은 거는 효과가 없거나 약하다. 먹거나 만하다. 이해되셨어요? 반드시 기능성 인증 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기능성 인증 마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좋은 제조 환경, 좋은 제조 환경 마크가 있거든요. 이게 따지면 뭐라 하더라? 갑자기 까먹었다. GBS GBS 다시 얘기해서 좋은 생산 환경에서 만들었다는, 다시 얘기해서 좋은 생산 환경, 유산균을 만드는데 좋은 생산 환경, 뜨끈뜨끈하게 열나고 수증기 스팀 막 나고 거기다 지저분하고 그거 만든 데서 게사료도 만들고, 게사료 만들고 나면 그냥 뭐 닭도 막 분해해버리고 뭐 콩도 막 갈아버리는 데서 또 유산균 또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한 가지만 그것만 생산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생산 환경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해요.
네, 잘못하면 이물질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에서 다 죽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환경이 좋은 이게 표기 잘못됐어요. 죄송해요. GMP에 GDP가 아니고 예, GMP, 예, GMP라고 하는 생산 환경에서 만든 거. 요 5가지, 요 5가지가 있어야만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유산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좋은 유산균이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유산균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예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보면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배우자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유산균이에요. 내 장내 환경. 장내 환경이 좋지 못하고 유산균이 수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럼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면역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염증 세포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염증 반응형 피부 질환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건선이라든가 그다음 아토피 질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피부염, 구강염, 구내염, 뭐 여성들 또 건강 또 해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염증들 자주 일어나는 건 뭐예요? 다 유산균이 부족해서요. 네.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뇌 건강,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지능까지도 치매까지도 예방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유산균이거든요. 근데 유산균이 떨어지면 그냥 뭐 변 보는 것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일상 자체가 불편해져요. 늘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은 인간의 탄생과 동시에 사망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하는 좋은 동반자다. 그런데 아쉬운 건 갈수록 줄어요. 특히 대장에 있는 유산균이 빠르게 줄어요. 소장에 있는 유산균보다 대장에 있는 유산균이 더 빠르게 줄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도 기분 좋게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인상을 점점 꾸기면서 기분 안 좋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어요? 어때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왜 인상 굳어진다 그러죠? 나이가 들수록 심술뿐만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인상이 안 좋아지고 이러잖아. 그게 좋아요? 안 좋죠, 그죠? 예, 네, 그거 왜 그래요? 그냥 안 좋은 거예요. 더부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산균을 매일매일 복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유산균을 언제 먹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네? 네. 공복일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공복일 때 찾기가 힘들죠? 늘 뭘 먹으니까.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툭 던졌지만 막 웃는 건 엄청 공감을 한다는 뜻이지. 내 입에 항상 먹을 게 떨어지는 날이 없지. 그러니까 공복일 때가 찾기가 드물어.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기 전 그때는 틀림없이 공복이야. 맞죠? 네. 자는 동안에도 뭐 오징어 다리 씹으면서 자는 건 없죠 여기서. 예. 그래서 공복에 드시는데 위산하고 담즙산의 차 있잖아요. 아침이 되면 식사하기 전에 밥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미리 위산 담즙산이 나와버려. 야, 밥 먹을 때 됐다. 얘 준비해라 얘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산이 딱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물을 드시는데 이 날이 덥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찬물 뻘컥뻘컥 들이키면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반짝 경직돼갖고 소화기는 다 떨어지고 면역력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지근한 물. 그거를 뭐라고 해서 음양탕이라고 했죠. 그죠? 예. 미지근한 물을 한 컵을 쫙 드시면서 속을 쫙 씻어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산균을 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최적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유산균을 드시면 얘네들의 생존 정착률이 늘어납니다. 예. 근데 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우, 외우기가 힘들어.
뭐는 아침에 먹으라 그러고 뭐는 식후에 먹으라 그러고 뭐는 언제 먹으라 그러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왼종일 이것만 먹었더니 밥 먹을 새가 없네. 아유 헷갈려. 몰라. 나는 그냥 하루 한 번 그냥 한꺼번에 먹을 때 다 넣는다. 그래갖고 슈퍼겔이랑 뭐랑 다 섞어갖고 유산균까지 탈탈 털어갖고 한 번에 다 먹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음식 만들 때 몰라. 순서도 지랄리고 그냥 몰라. 나는 그냥 뭐 감자고 무고 뭐 우럭이고 다 때려 한꺼번에 다 때려 넣어. 양파 그냥 미나리까지 다 넣고 그냥 물 붓고 뚜껑 닫고 한 벌벌벌 끓으면 끓여서 먹을게요. 이거랑 똑같아. 음식도 순서대로 넣는 재료가 있고 음식도 자 지켜야 될 순서가 있죠. 그죠? 된장찌개 끓일 때 그냥 청양고추 넣고 끓이는 거랑 된장찌개 팔팔팔 끓인 다음에 불 딱 끄고 그 다음에 청양고추 올리는 거랑 풍미가 다르듯이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우리가 음식물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성 건강식품도 먹는 것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것도 예를 들어 갖고 뭐 2억이 넘어가는 명찰을 샀어요. 근데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얘를 어떻게 해요? 닦지도 않고 그냥 뭐 정리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몰고 다니 1년만 몰고 다니면은 똥차나 그 차나 똑같아요. 맞죠? 네, 좋은 것일수록 우리가 더 정성을 들이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좋은 것도 몸에 좋으라고 먹었는데 몰라 귀찮아 아무 때나 먹어. 그래갖고 생각날 때 먹고 잊어버리면 안 먹고 먹었다 안 먹었다 그냥 뭐 냉장고에 넣었다 밥솥에 넣었다 막 그냥 마음대로 해봐요. 그럼 먹으나 많아요. 그래서 제품을 보는 식견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성 들여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시나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더운 여름 날씨가 다 지나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벌써 여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 몸은 이미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여름 내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어때요? 벌써 체내에서 수분 빠져나가, 미네랄 빠져나가, 그죠? 그 다음에 체온을 낮추느라고 혈액은 계속 피부 쪽으로 몰려서 장은 폭삭나가고 있고 계속 차갑고 장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는 계절이 여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산균까지 안 먹어버리면 장에 있는 유산균이 남아나질 않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 장은 지역 훈련장하고 같을 정도로 아주 혹독한 환경이라 그랬죠. 있는 애들도 죽어나가 버릴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름철일수록 유산균을 더 잘 드시면서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들어야 가을철이 됐을 때 천고마비의 계절 나도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좋은 유산균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데 일일이 조건도 까다롭고 5가지 조건을 다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든 믿음이 가는 제품을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비싸. 아니야. 이건 싸. 아니야. 그게 싸고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팅 한 번 슬쩍 해갖고 튀겨내는 거랑 4번씩이나 정성 들여서 코팅하는 거랑 제조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유니베라가 가지고 있는 제품 리뷰를 해보면 요번에 이제 리뉴얼 하면서 보장 지수도 100억으로 올라갔지만 락토코커스 속에 아까 제일 위에 한국인의 장에 가장 많다는 락토코커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김치 유산균 뭐 여러가지 비엔알신 뭐 GR1도 있지만 이 안에 우리가 얘기한 알로에 그죠? 네, 알로에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른 제품은 없어요. 알로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아시죠? 재생 효과, 그죠? 네, 활성화 효과, 면역 유지, 뭐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 환경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부수적으로 이런 5가지 뭐 조건도 있지만요. 또 하나가 뭐냐면 같이 신바이오틱스
다시 얘기해서 이거를 제품을 만들 때 신바이오틱스는 좋은 유산균과 그 다음에 이 5가지 종의 11종의 유산균을 집어넣었지만 여기에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신바이오틱스. 다시 얘기해서 먹이, 유산균의 먹이까지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네. 프락토 올리고당이나 갈락토스 올리고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카시아 껌, 아카시아 껌이 아니고 아카시아 식이섬유, 그걸 검이라 그래요. 검. 네. 네. 아카시아 식이섬유까지 섞어서 같이 넣냐 안 넣냐. 그죠? 네. 이해되세요? 유산균의 먹이. 우리가 어느 날 물엿 먹다가 뭘로 막 올리고당으로 바꿔버렸죠. 집에. 그죠? 마트에 가면 아직도 물엿은 팔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올리고당 사서 드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왜 올리고당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샀어요, 우리가? 몰랐죠? 올리고당은 유산균의 먹이에요. 유산균 먹이. 그래서 이 유산균의 먹이가 올리고당이거든. 그냥 얘를 어떻게 해요? 가져가고 팔팔 끓는 음식에다가 올리고당을 넣고 그냥 막 졸여가지고 음식 만드는 데 넣어서 먹었어. 내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네. 올리고당을 드시는 요령은 올리브유랑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올리고당만 살짝 뿌려서 코팅을 하듯이 해서 드셔야 장 속에 들어가도 얘가 효과가 있지. 바짝 졸여가지고 그냥 졸이면 물엿이나 올리고당이나 똑같아요. 이해되셨어요? 네, 올리브유도 샐러드 만들 때 다 재료 만들어 놓고 위에다 살짝 뿌려서 버무리듯이 묻혀 드셔야 효과가 있지. 올리브유에 집어넣고 닭을 튀겨 먹어봐. 뭐 프라닭인가 뭐 이런 브랜드는 올리브유에다가 맨날 깨끗한 올리브유로 기름 튀긴다고 선전하잖아요. 그죠? 백날 먹거나 마나 똑같은 틀에 쓰지 말고. 네, 효과 없다. 식용유나 올리브유나 팔팔 끓인 놈은 효과가 없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프락토 올리고당, 그 다음에 갈락토 올리고당, 그 다음에 아카시아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바로 신바이오틱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먹이와 유산균의 같은 배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산균 사균체. 예, 유산균 사균체. 이 장내 환경이 안 좋은 분들이나 특히 어린이들, 그 다음에 장이 약한 노인분들은요, 생균이 들어가면 오히려 복통이나 배탈 설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안 좋은 거예요. 유산균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워낙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산균을 일부 사균, 죽은 애들을, 사체를 집어넣어요. 사체도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 그랬죠? 일부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와 그 다음에 일부 장 환경을 미리 개선시켜요. 우리가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죠? 감기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 백신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균 사균이 들어있죠. 죽은 애. 그죠? 사는 놈을 집어넣으면 몸이 몸살을 하니까 죽은 애를 넣어서 미리 몸 안에서 적응을 하라고 하듯이 유산균도 사균체를 같이 집어넣으면 장에서 조금씩 적응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유해균의 증식도 막으면서 역시 사균체는 신바이오틱스 배합하고 똑같이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유산균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중 코팅. 이것도 특허 기술이에요. 사중 특허 기술. 예. 그래서 4번을 코팅을 했어요. 그래서 코팅이 뭐 액체 질소에 한 번 단 거. 액체 질소가 뭔지 알죠? 살아있는 애들을 액체 질소에다가 단 거. 영하 40도짜리, 영하 80도짜리 뭐 액체 질소에 단 거. 그럼 바짝 얼어버리잖아요, 얘네들이. 그죠? 급속 냉동이 된단 말이에요. 신선한 채로. 그 다음에 당 알코올에다가 또 담갔다가 아미노산에 담갔다가 그 다음에 효소 처리 알로에로 마지막 코팅을 해요. 효소 처리한 알로에 코팅. 그냥 코팅 아니고 알로에 코팅. 알로에 코팅은 모든 전 세계 유산균 만드는 회사가 다 할까? 아니면 유니베라만 할까? 유니베라. 독특하게도 우리만 할 수 있어요. 네. 그 알로에 유래 유산균, 알로에 유래 유산균 사균체, 알로에 코팅을 통해서 완벽하게 장까지 살아내려가서 어떻게 생존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 바로 뭐예요? 유니베라의 알로에 바이오틱스라는 제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제품을 드셨을 때 일단 벌써 혈색부터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아침이 즐거워지죠. 예. 그 다음에 하루가 가벼워지죠. 그리고 피부도 벌써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효과며 기타 뭐 비엔알진이니 뭐니 뭐 시중에서 한 가지씩 해서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 거 일일이 골라 사 먹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꾸준히 드셨을 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 제품이 다른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락토코커스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비싼 돈 주고 얘네들은 엄청 비싸게 팔아먹잖아.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우리 제품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따로 사 먹을 필요가 없다.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먹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은 경험을 토한 지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사들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배가 얘기하고, 먹어서 효과 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그걸 지혜롭게 나와 소중한 분들이 공유를 한다면 우리의 일상도 하루하루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